네, 지금부터 제15회 기자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JTBC 임소라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기자의 날은 1980년 5월 20일 자정을 기해 군사정부의 검열 거부에 맞서 전국의 우리 선배 기자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일용 제40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때인 2006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독재에 저항했던 선배 기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행사 진행에 앞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감사한 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통합소위 위원이시죠. 이사장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승우 공동대표님 외에 다른 대표님과 임원진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시자 한국기자협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홍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관훈클럽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식 언론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서윤
서중 민원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기석 새언론 포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관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기자협회 역사를 만들어주신 역대 기자협회 회장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석하신 고문님들 조남을 먼저 다 불러드린 후 고문님들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균 고문님, 박실 고문님, 이춘발 고문님, 노향기 고문님, 안병준 고문님, 김주원 고문님, 남영진 고문님, 이상기 고문님, 정일용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 제47대 회장 김동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기자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렇게 다 연락을 드리고 또 빠짐없이 다 초청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이 좀 어려웠었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가장 큰 행사장입니다. 20층 국제회의장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것도 가급적이면 서로 간의 거리두기를 위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이 됐네요. 벌써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무자비한 시민 학살이 자행이 됐었죠. 현장을 취재하던 우리 기자들 여기에 항의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강압적인 검열에 묶여서 광주 학살의 참상을 일절 보도도 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 왜곡해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당시 해직됐던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원석 선배님, 저희 한겨레 신문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최근에 칼럼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시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앞에는 중무장한 장갑차와 무장 군인들이 배치돼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공포감에 짓눌렸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셨습니다. 이 전두환 신군부는 검열 거부, 제작 거부 투쟁에 나섰던 우리 양심적인 기자 선배들을 국시부정이니 반정부 기자니 이런 이유를 내서 언론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이 당시 선배님들의 이 모습을 떠올렸고요. 기자의 날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올해 기자의 날 기념식만큼은 이런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6년 2월 정일용 당시 회장님께서 이런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 기자의 날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그때 5월 19일 날 기자의 날 하루 전날 언론 자유와 기자의 날이라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6년과 2007년 딱 2해 동안만 1회와 2회 기자의 날 행사만 치러지고 그 뒤로는 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당시 선배 언론인들을 지키고자 했던, 지켜내고자 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제15회 기자의 날 기념식으로 기자의 날이 부활됐습니다. 아울러 기자의 훈상도 부활됐습니다. 기자의 훈상 수상자는 제1회 리영희 선생님, 제2회 동아TV와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에 이어서 오늘 제15회 수상자는 1980년 당시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던 고 김태홍 선배님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수상을 위해서 오늘 유족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홍 당시 기자협회 회장은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수배를 받았고요. 이 제작 거부 투쟁은 전국적인 정부의 신문사와 방송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검거되신 후에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너무도 빨리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임원들은 지난 일요일이었죠. 지난 17일 날 광주 5.18 국민민주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김태홍 선배님의 묘지를 찾아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자 정신을 지켜내주신 많은 선배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선배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47대 한국기자협회 임원진들이 와 계시는데요. 부회장과 시도협회장 등 임원진들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요. 선배님들의 이러한 정신이 곧 언론의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동료들에게도 이 선배님들의 자유언론 정신을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통제로 당시의 진실을 왜곡하고 참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우리 언론이 앞으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몇몇 언론은 최근에 보셨다시피 당시의 잘못을 지면과 화면을 통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군부의 주구가 되어서 양심적인 기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당시 언론사주와 편집국 보도국 간부들은 이제라도 피해자들 앞에서 섰고 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해직 언론인들의 배보상 등 법 제정에도 한국기자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동아TV, 조선TV 선배님들과 80년 해직 언론인 협회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언론 자유와 정론 집필을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현직 언론인들, 선후배 동료 기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축전을 잠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단상 위에 지금 스크린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축전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제15회 기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자의 양심으로 길어올린 진실이 보도될 때 한편의 기사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4.19 혁명은 4월 18일 고대생 습격 사건 사진이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타올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현실에 일찍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전 80년 5월 기자들은 독재와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를 불사했습니다.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체포되어 모진 순환을 당하고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기자협회와 기자들의 투쟁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전광으로 폐간되는 날 한 언론은 파란만장의 시대의 역사의 기록자임을 확신하는 고별 인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남겼습니다. 참으로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언론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제15회 기자의 날에는 참 언론인상이 신설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의 양심에 기반한 진실한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회원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께서 더 크고 넓은 언론 자유의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문화, 관심사와 사회적 문제까지 정직하게 기록된 한 줄의 기사, 한 장의 보도사진, 한 편의 방송은 미래 세대가 역사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또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15회 기자의 날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기자의 날에 관심 가져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많이 대하고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5월 20일 40년을 거들어 올라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5.18 광주 항쟁, 즉 5.17 전국 확대 조치가 취해진 3일 뒤였는데 기자협회가 그 16일 날 전국 언론사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검열 제작 거부를 20일부터 하자 결의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굉장히 엄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전두환 일당의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정권 찬탈을 위한 언론 여론 조작 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별로 총회를 했는데 그때 기자협회 그 결정에 좀 동의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도 역시 김태웅 전 회장이 회장이었는데 기자협회가 신군부의 그 11억 이후에 엄혹한 통치,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찬탈은 간교를 부릴 때 기자협회 사무실 그때 바로 이 앞에 신문회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기관은 출입 금지다 이런 편말을 붙이고 그리고 검열을 통해서 이제 그 삭제가 된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등사판으로 긁어서 그것을 여기서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계엄이 확대되면서 기자협회 간부진은 전부 일망타진됐죠. 김태웅 회장은 이제 도피했고 다른 분들은 잡혀서 오진 고문을 당했는데 역시 이제 그 광주 항쟁 광주에서 이제 참극이 벌어졌을 때 각 언론사에서는 현지에 특판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지국이 있었던 데도 있죠. 그래서 계엄군들이 그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 학살을 가했을 때 현지 기자들이 그것을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려보냈고 또 외신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사, 검열단, 시청에 있었습니다만 한 줄도 보도를 못하겠죠. 그래서 5월 20일 그 검열 제작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각 사별로 아주 치열한 그 또 논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 참사를 봤을 때 이건 언론이 있어도 묵과할 수 없다. 당시에는 그 사실 엄청난 공포가 있었죠. 그 우리가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포가 발생하는 현장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만 그 전에 듣는 것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광주 현지에서 그렇게 그 미친 듯이 계엄군이 피해 굶주린 악마처럼 뛰고 또 전두환이는 언론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공갈을 치고 계엄사 장갑차들이 일부 언론사로 호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좀 무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언론사들이 27일까지 그 검열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각 사별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죠. 당시 언론법에 보면은 3일간 제작 방송을 하지 않으면 폐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차장 이상급은 제가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양해한 상태에서 사원총회, 그다음에 편집국 보도국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논의를 하고, 그리고 사실 날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금 광주는 완전히 지금 포기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좀 완전히 봉쇄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만 구원의 손길을 준 데는 없다. 결국 광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을 뻔한데 그 뒤로 언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7일까지 검열 제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가 참 급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7, 8월부터 이제 그 해직의 그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같이 그 전두환 일당은 80년 언론 학살, 언론의 그 쑥대밭을 만든 그거에 대해서 내란죄 한 부분에서 단죄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 전두환 일당의 언론에 대한 그 탄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천여 명의 불법 해직에 의해서 언론사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더 억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언론에 대해서 자기들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 검열 제작법을 한 언론인들을 봤을 때 제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저 언론사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전두환이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광란의 직결을 벌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면은 그 뒤로도 보면은 전두환과 그 일당의 그 이른바 공작 정치 공작에 의해서 80년 언론 투쟁 이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그다음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가 되는데 80년 투쟁 언론인 협의가 어떻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해직이라는 수동적 의미가 있고 투쟁은 적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역시 그 해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정치 공작에 그런 그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로 보여지는데, 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보면 전략 자산이 매일매일 그 휴전선에 출동했다. 전략 자산은 그 미국의 이제 스텔스 전투기 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 주한미군의 주둔비인데도 방위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는데,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언론을 어떻게 언론의 투쟁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억압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협회의 그 기자의 날 이 기념식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축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이 오늘 그 기자의 날 기념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광주 항쟁의 역사 바로잡기입니다. 지금 광주 항쟁은 광주 지역 항쟁으로 모두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광주 전남 일원을 제외하고 신군부에 사실 전면으로 그 항거한 게 언론인이었습니다. 언론 투쟁도 자연히 광주 항쟁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97년인가요? 그때 만들었던 광주 특별법에는 해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 아니고 치밀한 전두환 일당과 그 동료 세력의 공작의 결과였죠. 사실 민주화 관련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4.3이라든지 부마 항쟁법 다 나왔는데 보면 전부 해직이 그 법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광주만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 광주를 지역화하고 그다음에 전국화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 해직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오늘 같은 기념식을 통해서 광주의 역사 바로잡기, 그것이 이제 본격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지금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박정희 이래로 끊임없이 언론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노태우부터 방식이 달라지죠. 노태우는 신문시장을 열므로써 한겨레 신문 창간을 움직여야 되니까 신문시장의 과다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신문을 만들므로써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부의 언론의 위상, 신문의 위상을 일단은 왜소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은 방송시장을 개방시켰죠. 지금 방송 어땠습니까? 공영방송이 적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장도 출혈 경쟁을 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제4부의 기능을 왜곡시켰다. 요즘은 더 간결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MBC 김현철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MBC 정체성을 파괴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영언론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짓을 취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김현철이가 뽑았던 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권력과 자본의 그 언론에 대한 간섭과 왜곡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간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운동이 정상화되고 또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 투쟁에 대한 의미가 새겨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기자협회가 이 기자의 날로 정한 것은 언론의 역사에서는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방 이후 언론의 그 투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은 투쟁이 있었죠. 여기 지금 이병 선배도 와 계십니다만 동아조선 투쟁도 있었고 등등등. 근데 이 기자의 날을 정하기 전에 역시 저 광범위하게 그 언론 유관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을 때 해방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권력이 그 탄압이 자심했고 그 폐해가 대단히 막심했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어떤 거냐 했을 때 80년 5월 언론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기자의 날로 정했는데 일단 지금 기자의 날로 정해서 언론의 역사가 한 부분만큼은 정상화됐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자의 날이 40년 전 검열 제작법에 신군부에 맞서는 선봉에 섰듯이 오늘날 언론에 대한 정상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자협회가 40년 만에 또다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횃불을 높이 드는 계기가 오늘 이 기념식으로 인해서 촉발됐다. 그 말씀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자협회에 대해서 박수 발차는 보내므로 제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승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5월 20일이) 이제 기자의 날이 됐다는 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무슨 날 그러면은 다 대부분 정부가 정해준 기념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그렇게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군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짓밟는 것을 언론인이 그걸 보도를 못하게 하고 결국 제작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 어찌 보면 기자의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그것을 기자들 자신이 자기의 날로 정한 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 회장 참 큰일 하셨어요. 2006년에 그렇게 정하셨는데 우선 그런 기쁜 날을 15회째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념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5.18 겪으면서 신문 지면이나 방송들을 보면서 크게 부족하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40주년을 맞이하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그 당시 전두환 군부와 그 미국 사이에 오고 간 주로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의 전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일들이었어요. 조금 더 미국이 사실에 가까운 공개를 했으라면 하는 아쉬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한미군 간에 오가는 그 문서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해서 얼마나 미군 사령부와 한국군 사령부 또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군부 사이에 그 오가는 문서 이런 것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걸 잘 압니다. 심지어는 한국군의 소대 분대 작전 그런 것까지 훈련 각서라는 걸 만들어서 거의 미군 사령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닝 노트라는 걸 군대 장관사 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훈련 각서라는 거. 그럴 정도로 한국군의 그 훈련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세한 것을 다 통제하는 게 주한미군 사령부였어요. 그런데 사단 규모급의 그것도 특전사가 몇 개 그 집단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군 사령부와 상의 없이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발표된 거에는 특전사의 전개, 공수부대의 전개, 또 그 밖에 여러 사단들의 전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배치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두환을 비롯해서 그 범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발포 명령 안 내렸다고. 그런 부분은 미 국방성에 여기 나와 있는 DIA 국방정보국 지난번 광주 공항에서 사실 일부를 밝힌 한국의 미 국방정보국 그 민간인이 일부 밝힌 게 있었죠. 전두환이 그때 발포 명령 내린 날 거기 왔었다. 이런 걸 밝힌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한 미 국방정보부 DIA 쪽의 보고문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나 이런 것이 거의 다 이제 40년 넘으면 생물학적인 한계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밝힌다고 하면서 아주 글라이슨 대사의 그냥 평상적인 보고문 정도만 밝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미국 측의 그와 같은 문서 공개에 대해서 한국 언론 쪽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군사 부분에 관해서, 군사 작전 운영에 관해서 미국 쪽에서 단 한 가지도 공개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이에요, 그게. 그게 나와야 전두환이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그 감옥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교도관들이 다 쫓겨나가고 M16에 대건물 꽂고 완전 분장한 군대가 저희들이 갇혀있는 대전교도소 정치범 사동을 딱 점거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곧 죽일 듯이 딱 한 사람씩 갇혀있는 방에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그 대전영문서는 여러분들도 한국사 전쟁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그 군인들이 물러가는데 정말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군대들을 대전에서부터 파견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전에서 그 기지사령부에서. 나중에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런 사실을 나중에서야 그 살육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걸 알고 저희들도 직접 죽음이 저희들한테 임박했다라는 그 공포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군대 이동 문제 같은 것이 특히 미국과 전두환 집단 사이의 오간 문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두환은 사실 밝히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맞아서 미국 쪽에 특히 군사 부분의 자료 공개 40년 지났기 때문에 기밀도 아니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기자의 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이구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서중 민원연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15회 기자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자의 날에 기자분들 또는 선배 언론인들 앞에서 기자의 날을 축하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축하드리는 의미는 좀 더 다른 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긴 하지만 5월 20일이 80년 기자들의 민주화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인지는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뜻깊은 세미나를 갖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 부족함이긴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는 기자의 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애를 지나고 공백이 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점에서 특히 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선배 언론인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감히 저널리즘이나 기자정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은 언론의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이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의 상황이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신뢰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으로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론인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이런 걸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팩트체크에 나서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사가 원래 언론답게 활동을 하면 그런 문제 자체가 저절로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느끼는 것은 일부 정말 기자 정신을 가지고 기자로서 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천 개의 언론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기자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바로 기자협회가 참여해서 같이 선언한 신문윤리강령이나 신문윤리 실천 조항들을 일반 기자들이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각종 상황이 터질 때마다 기자들이 보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언론사나 기자단체나 언론단체들의 각종 준칙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침이 없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기자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기자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기자들의 중심에 서야 되는 기자협회가 단순히 기자의 날을 기념하거나 또는 기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머물지 않고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언론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저널리즘, 기자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중대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기자협회가 인식하고 기자협회가 그 중심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차게 나아가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중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의 날을 제정하신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고문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기자의 날을 제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기자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행사장에 나오면서 우리 방에서 그 직원들한테 이제 기자의 날 행사가 있어서 좀 먼저 가보겠다 그러니까 20대 그 청년들이 좀 몇 명인데 오늘 기자의 날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들어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5월쯤이면 정년이 돼서 이제 그 현직을 떠나 있을 거고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직에 있을 때 들어본 기자의 날 축하 인사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80년 5월 20일 날 그 제작 거부 투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제가 기자로서 입문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해직 기자 선배분들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사할 때가 87년 60항쟁 그 해인데 저희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위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언론은 반성하라, 각성하라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제가 기자로 들어오기 전에도 참 언론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수없이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럽고 좀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아투이 선배들, 조선투이 선배들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40대 기자협회장 출마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아주 그 먹장 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 같은 아주 그 희망 그리고 아주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구나. 난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달리 생각해서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가 살려간다면은 참 우리가 좀 욕도 덜 먹고 오히려 칭찬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40대 집행부 때 그 논의를 해서 기자의 날을 제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4월 7일 날 신문의 날이 있고 또 방송의 날은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의 날도 있고 방송의 날도 있고 그런데 또 기자의 날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정리하기를 아마 신문의 날, 방송의 날은 그 경영진의 날인가 뭐 이런 것 같다. 물론 독립신문 창간 기념이라고 해서 이제 신문의 날을 정했습니다만은 그거 하고는 우리가 기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다른 거 아닌가.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주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각별하게 그 날을 좀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5월 21일 기자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그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의문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고생하고 심지어는 맞아 죽기까지 하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그 어떤 기생충 같은 자들 권력만 쫓아다니는 어떤 해바라기 같은 자들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정말 풀 수가 없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봤었고 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어떻게 해서지 한번 좀 바로 잡아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가? 기억도 하지도 못하는가? 지금도 많은 그 우리 동료 기자들 있지만은 오늘이 기자의 날이라고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47대 집행부 김동훈 회장을 비롯해서 47대 집행부한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기자들이라고 해서 풀 뜯어먹고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추진했던 것이 언론인 공제를 만들자. 그래야지 그 뒷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기자들은 현직에서 떨궈져 나가면 정말 끈떨어진 조롱박 신세보다 더 못한 그냥 아주 초라한 그 신세가 되고 당장 내일부터 자기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의 현장으로 나가서 싸우라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인 공제를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뒷배를 좀 우리가 기르도 봅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언론 자유를 위해 한평생 숭고한 삶을 살다 가신 고 김태홍 한국기자협회 고문께 기자의 혼 상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태홍 고문님은 1980년 당시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군사당국의 보도지침에 5월 20일 제작법으로 맞선 분이십니다. 사실 지난주 일요일 한국기자협회 회장단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김태홍 고문님 묘역에 근조 화환을 보냈고 참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인의 미망인이신 최정숙 여사께서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자의 혼상, 한국기자협회 제20대 회장 고 김태홍. 귀하는 1980년 3월 제20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뒤 80년 5월 민주언론 활동을 방해하는 당국의 언론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 투쟁에 앞장서는 한편 언론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기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귀하의 의지는 이 땅의 언론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고 정신은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15회 기자의 날을 맞이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20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태홍.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모님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5월 18일이 돌아올 때나
기억해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그저 그리운 제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나라 언론이 참 힘들었던 시기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과 함께 큰일을 하셨던 존경스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문득 새삼 깨닫고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언론 역사에 남아 계신 아버지를 함께 추억해 주시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걸어오신 길처럼 여러 어른들께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며 언론을 지켜주신 오늘처럼 저도 올바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같이 올바름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상으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